웃음소리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미래의 웃음 치료사를 키우는 강의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웃는 법을 가르쳐주고 웃음과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정평국 씨입니다. 웃는 게 지난번 제 강의 들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웃으시는 모습이. 연습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많이 웃으셨어요, 집에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보여요. 자기 이름을, 자기를 거울 보고서 자기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정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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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국. 넌 많이 꼭 그렇게 예쁜 거야. 강의가 끝나면 나 자신도 무지하게 행복해요. 여러분 같이 웃었잖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의 끝에 저도 무지하게 행복감을 안고서 집에를 가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봐요. 전 그 얘기를 해요. 꼭. 우선 내가 행복하다. 강의를 했을 때. 내가 행복한 기분으로 하니까 아마 수강생한테 잘 전달되지 않겠느냐. 자,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렴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한 가지 제가 예시를 해주면 다음 구분은 쭉 응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떠놓고 집에서 혼자 무얼 하나 싶은데 사실 그는 강의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라오죠. 하고 가야지 실수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강사가 하다가 중간에 조금 노련하지 한 모습을 못 보이면 이 수강생들이 신뢰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지죠. 강의에 대한 믿음이. 올 2월부터 웃음치료사 강의를 시작한 평국 씨. 예습 복습이 필요한 건 학생만이 아닌가 봅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이렇게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강의할 내용도 언제나 미리 점검해 봅니다. 여럿이 서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서 무지 신나하죠. 그러면 중간에 간주가 나올 적에는 자 트위스트 웃음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제 이 트위스트 이거를 음악을 듣다가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다가 음악을 좀 이렇게 웃음을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 중간에 이제 트위스트 웃음 하면은 이제 막 트위스트 추면서 하고 웃는 거죠. 웃음이 우선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웃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열려고 그러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크 댄스 같은 것도 도입이 되고, 네크 댄스 하면 많이 신나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웃음 네크,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자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회사 내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면 사회를 도맡아 볼 정도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새내기 강사지만 성심을 다하는 그의 강의는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평생교육원과 기업체 등에서 강의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선경영 직장에서 웃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웃음 경영을 했을 때
근무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웃음하고 이제 3박자로 이렇게 같이 맞으니까 훨씬 더 이제 그냥 막 웃고만 마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들었을 때 아, 뭐가 남는구나. 음악을 전공한 그의 부인은 현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낮에는 늘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저희 처제가 저희 집에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간다고 왔었거든요.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짐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 있다 가지, 더 있다 간다고 그러시면서 왜 가느냐 그랬더니 음식이 꼭 중국 여행 갔을 때 먹는 음식 같다고 음식 때문에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봐선 맛있는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진 것 같지만 처제가 주랭랑을 놓은 이유는 음식에 소금 간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2005년 2월에 직장암 선고를 받고 그해 3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 어린이 교육 전문 업체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이사라는 직함까지 달 정도로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 들어선 병은 애착을 가졌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동안의 생활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아팠을 때 아침에 8시 정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은 학교 가고 직장인들 이게 막 분주히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막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어제까지 내 모습이었는데 나도 어제 저렇게 아침에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난 회사로 그만두고 이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좌절감, 삶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전혀 무의미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오는 좌절감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지금 막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에게 그런 큰 시련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거를 웃음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1차적인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현대의학에 의해서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부수적으로 이제 웃음이 많이 도와줘서 이제 자신감도 얻고 다시 전에 그렇게 부러웠던 활발히 막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를 제가 이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가지고 살으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용기를 가지고 살으라고 그 얘기를 하러 다니는 지금 삶이 무지나 행복합니다. 지금의 행복을 되찾기까지는 그만의 남모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좀 좋은 게 있어요. 사람 몇 명 더 있잖아요. 앞에. 내가 재미있는 표정을 해주면은 앞에서도 재미있는 표정을 해주니까 웃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혼자 웃는 것보다 같이 웃으면은 33배 효과가 있죠. 들어와서 막 웃고 나면은
웃고 나서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 지나면은 그 우울한 기분이 살며시 없어지면서 기분 좋음이 몸으로 살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기분 전환이 이렇게 되거든요. 재밌는 얘기로 저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말다툼 막 하고 난 뒤에 저는 이 들어와서 웃습니다. 하고. 근데 밖에 남은 사람은 더야 모르겠지요. 근데 우리 몸이 실제로 웃음을 필요로 할 때는 슬플 때, 괴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때 우리 몸이 웃음을 필요로 해요. 하루 5번씩 이렇게 웃다 보니 어느 결에 시름도 있게 되고 증세도 점차 호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보기가 무지개 힘들었어요. 이게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직장과 대장에. 그러니까 하루에 화장실을 30분, 40분을 가고 찔끔찔끔 했거든요. 무지개 고통스러웠죠. 아마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30분, 40분을 화장실을 다니면. 밤새도록 화장실 다니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 날도 많고요. 근데 지금은 2번, 3번 가면 되거든요. 화장실을 2번, 어떤 때는 아니면 3번. 그리고 시원하게 보고 변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무지하게 행복한 일이죠. 전에는 뱃속이 항상 불안하고 저기에서 잠시 있어서 누구 얘기도 못 했었거든요. 어디 외출하는 거 엄두도 못 내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화장실에서 변 보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자주 오죠. 좋잖아요.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무나 이런 거 바라보면 좋지 않아요? 하늘, 나무, 꽃 한 송이. 이제 아프고 나면은 큰 그런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이 푸른 폭이, 나뭇잎, 푸른 나뭇잎, 파란 하늘, 이런 게 얼마나 경이롭고 새롭게 느끼는지 몰라요, 아프고 나면.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걸어요. 오늘도 이런 자연을 이렇게 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고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흔하디 흔한 풀 한 폭이 나뭇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까지도 그에겐 얼마나 벅찬 선물인지 모릅니다. 휘파람 같기도 하고 새 쥐저김처럼 들리기도 하는 맑은 소리. 그는 시간 날 때면 오카리나로 마음을 달래왔는데요. 자연의 소리를 닮아 있는 이 작은 악기를 벗삼아서 힘든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배우기는 아프기 조금 전에 배웠어요. 우연한 기회에 오카리나 소리를 듣고서 소리 참 좋다 해서 배웠는데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 아팠지요. 아팠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막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럴 적에 또 아프고 나면 하루 종일 몸은 힘든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시간은 남아들고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은 딴 생각 들죠. 그랬을 때 오카리나를 연주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가 오카리나를 배운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 동호회 활동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는 어느새 그의 생활의 기쁨이 되고 일부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한옥마을에서 정식 공연을 준비를 했다가 비가 오는 통에 간이 공연을 했거든요. 간이 공연이었는데도 관중들이 즉석에서 보이는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 기분의 공연을 하지요.
언젠가 그의 연주를 기다리는 관객으로 가득 채워진 이곳에서 멋진 무대가 펼쳐질 날도 오겠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인 김길순 씨. 지금은 이렇게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 남편이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땐 그녀의 머리 바로 위에서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여기 좀 앉아봐. 그러더니 내가 암이래.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갖고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암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암담해갖고 실어증에 걸리면 이런 상태가 되나 싶었어요. 진짜 무슨 말이라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다고 그냥 환자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태연하게 밥을 좀 먹고 설거지 하면서 좀 많이 슬퍼했던 그런. 제일 그 마음 아프셨던 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때는요, 항상 그렇지만 막 금방 어떻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본인은 잠을 못 자잖아요. 맨날 며칠씩 그 병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도 못 만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 느낌 한 20, 30년 지난 세월이 흘렀던 그런 기간만큼 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자꾸 떨쳐버리려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걸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환자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끔 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 외식을 못 하니까 그럴 때 맞아 환자니까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럴 때. 그동안의 병원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정평국 씨.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전부 서울대병원에 진료, 항암 주사 맞은 거, 진료 본 거, 수술한 거, 이제 그동안에 또 다니면서 검진한 거 그런 영수증을 제가 안 버리고 한번 잘 모아봤어요. 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영수증을 얼마만큼 모았을 때 이제 완치판정을 받을 수 있나. 이 암에 걸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경제적인 부담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를 초월할 정도로 부담이 많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검사 한 번씩 받을 때도 꽤 많은. 지금은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그 암 환자, 중증 환자 등록을 하면 많이 혜택을 줘가지고 지금은 많이 적죠, 부담이.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고통의 순간에 서로를 단단히 껴안아줄 수 있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서로 바빴어요. 저도 나름대로 바쁘고 애기 아빠도 바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적은 인원이지만 각자 따로 놀다가 이제 아빠가 아프면서 이제 그 가정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그런 거 알면서부터 많이 이렇게 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족이 얼마만큼 화목해졌냐고 그러면 전에는 나도 바쁜 아빠의 한 사람이라 핑계대고서 집에 와서 나 피곤하고 힘들다고 별로 이게
느끼는데 이제는 제가 아들이 오면 제가 앞에 가서 애교를 부립니다. 나 좀 봐주라고 아들 앞에 가서 애교 부리고 스킨십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뭐 웃음이 좀 효과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병원은 계속 다녀야 합니다. 혈액 검사하고 그러면 결과 보고 좋다고 그러면 다시 석 달 후에 봅시다. 그러면 석 달을 보다가 2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지나면 이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길어져요. 운동을 원래 아프기 전서부터 운동하는 걸 무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헬스클럽은 빠지지 않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약속도 토요일 날로 이렇게 미루고 거의 토요일 날 만나고 평일날에 운동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뭐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리해선 안 되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땀 흘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더없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정평국 씨는 이곳에서 웃음치료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쭉 해줍니다. 그려놓은 청각과 처녀한테 키스를 쭉 합니다. 언제나 그의 강의는 유쾌하게 시작되는데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하죠. 우리네 인생에서 웃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효과가 있고요. 사회적인 효과가 있고 그렇죠. 신체적인 거는 이제 각 세계 유명한 각 의대에서 실험에서 발표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암에도 좋고 또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15초 이상으로 웃으면 뭐 이틀을 더 살고 감기 예방도 되고 이런 많은 발표된 사례가 있어요. 그건 신체적인 효과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효과는 이제 우선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내가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뭐 가정이나 이런 데 화목해지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효과죠. 하나, 둘. 여자분들은 자궁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특히 방광을 자극해서 요실금을 없애줘요. 열심히 치시면. 남자들은 명력이 좋습니다. 많이들 치세요. 일상에서 맺히고 굳었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웃음. 이 활짝 핀 웃음을 타고 행복 바이러스가 수업받는 학생들의 온 몸과 마음에 고루고루 퍼져가고 있는데요. 꽃보다 아름답게 만개한 웃음꽃의 향기가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웃음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 다음 거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긍정적인 마음이 첫째 들고요. 사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냥 이렇게 웃었던 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게 되고 좀 더 지나가면 더 크게 아하하하 이렇게 웃게 되고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저도 느끼는 게 전에 내가 어떤 TV 방송 프로를 보거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전에 이만큼 웃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똑같은 그런 강도의 얘기를 들어도 지금 훨씬 크게 웃는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껴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잖아요. 세상 모든 게. 그죠? 고운 대상자였고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병신 자식이라고 많은 놀림을 받았었고 게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도 굳게 닫고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고심하고 정성 들여 준비해온 내용이란 걸 아는지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모두 진지한 모습인데요. 웃음과 행복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 나이를 잊고 시간도 잊은 채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참 웃음에 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즐겁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요령보다도 웃음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돼서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암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살아온 정평국 씨. 웃음을 동아줄 삼아 병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만병통치약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가 삶의 고통 속에서 찾아낸 이 행복이 머지않아 세상을 전염시킬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확장돼서 웃고 싶을 때 아무데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큰 욕심은 그래도 이제 웃음 치료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전국에서 아주 잘하는 웃음 치료사다, 최고 가는 웃음 치료사다, 뭐 그런 게 한번 돼보고 싶은 게 욕심이죠.